안녕하세요. 주식 3대장TV 원탑입니다. 네, 며칠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종목 문의를 안 해주셔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번에도 기다렸는데 종목 문의를 안 해주셔서 제가 두 종목 드렸었죠. 그런데 그 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디 뭐 이런 게 공개될까봐. 자, 안녕하세요. 교천주주입니다. 고점이다 라는 게시글은 제가 작성한 글이며 당시 원래 의도와 반대되는 글을 작성하였고 매매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날 장 시작 전 삭제한 게시글입니다. 제 글이 앞으로 이 뒤의 내용은 앞으로 이게 매수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편집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원래 동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통째로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없어졌어요. 영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무슨 종목을 드렸냐면 심심하다면서 드린 종목이 요즘에 음료, 식품 뭐 이쪽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교촌 F&B랑 대상을 드렸습니다. 자, 교촌 F&B.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 캡처 보내니까 날리고요. 자, 교촌 F&B. 제가 여기서 이쯤에서 드렸죠. 네,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 진입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잘 가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올렸다가 한 6% 올렸다가 쭉 뺐는데 1점 몇 프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시간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정도만 해도 꽤 많이 올라갔죠. 자, 대상 보겠습니다. 대상도 대상 보면 오늘 조금 하락했는데 대상도 뭐 잘 가고 있죠. 제가 요때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들어와서 똑같이 하루 이틀 보다가 진입해라. 네,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주가가 중요한 지지선을 지켜주면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죠. 네, 혹시나 제 말 듣고 사신 분이 있다면 수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다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뭐 주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히 두 종목 수익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심심해서 한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그 종목은 대망의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네, 대우건설 아시죠? 프로지오. 금일 0.63%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기사 이 종목은 코스피니까 코스피는 안 올랐죠. 네, 조금 빠졌습니다. 자, 이 종목을 왜 들고 왔느냐. 자, 일봉 차트로 보시면 딱 보이는 게 일봉 차트. 일봉 차트로 보시면 이전에는 안 보이죠. 네,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다.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중요한 지지선을 다 깨면서 빠지고 있는데 일봉으로 마지막 지지선 121선 가까이 왔다. 자, 제가 몰래 맥점을 보고 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맥점이 일봉으로 121선이더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매수 들어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면 되겠죠. 네,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맥점을 남들보다 잘 아는 네, 맥을 탁탁 집어주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와, 굉장히 와, 크다. 코스피 122위. 그런데 이 회사보다 큰 회사들이 엄청 많더라. 자, 맥점이 어떤 거냐. 현대차 한번 보실까요? 현대차 요즘에 좀 잘 나가고 있죠, 자동차 쪽이. 자, 현대차 월봉으로 딱 보면 워낙 종목이 많으니까 제가 다 관리를 못하죠. 자, 현대차 월봉으로 보면 지금 60월선이 밑에 있었죠. 60월선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60월선 가까이 왔을 때는 매수해 볼만 했다. 월봉으로 두 달째 올라가고 있다.
네, 바닥권이 16만 정도, 지금은 19만원 가까이 이렇게 왔죠. 한 3만원 올랐네요.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올랐네요. 이렇듯 맥점은 중요하다. 자, 보는 김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사지 마세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삼성전자 사실 분은 사십시오. 예. 근데 이게 뭐 의결권 표현하지 않는다 하면 굳이 뭐 삼성전자 살 필요는 없죠. 삼성전자 우를 사면 되니까. 우를 사면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을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자,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를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제가 보라고 했죠. 자, 20월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20월선을 깨면 어디까지 간다? 네, 여기 장대 양봉의 중단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자, 하단까지 열려있다. 그렇지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갑자기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맥점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52,000원 부근이 맥점이겠더라. 저도 삼성전자 옷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고 있느냐? 한 주. 네, 너무 사고 싶습니다. 너무 사고 싶은데 네,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 종목을 그냥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인데 너무 사고 싶은데 주가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이죠. 자, 지금 갑자기 이야기가 새서 삼성전자로 와 있는데 자, 일봉으로 딱 보더라도 밑에 지지선이 없습니다. 예,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쌍바닥 찍고 턴을 했는데 쌍바닥 찍은 부분을 깨고 내려갔다. 깨면 안 되는데 한번 깨고 내려가면 15에서 20%는 내려가더라. 맥점이 이렇게 중요하다. 네, 일단은 뭐 굳이 뭐 올려준다 하면 네, 5만 한 7천원 부근에서도 올려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한 5만 2천, 5만 3천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가 많이 새고 있는데 다시 다 뛰어넘고 대우건설 가보겠습니다. 대우건설 천천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투자의견 4, 네이버 투자의견에서 4점이 거의 네, 4 이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주가 8,573원 8,573원 그러면 한 2,300원 정도 차이 나죠. 네, 한 35% 전후로 보이는데 네, 목표주가 대비해서 35% 빠져있다. 요거는 사실은 못 믿을 수 있는 그런 거죠. 항상 목표주가는 높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바보가 아니겠죠. 이렇게 올려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기로 보시면 또 이런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PER은 5.37배, 동일업종 PER 7.53배에 비하면 저평가가 되어 있더라.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 0.8배 저평가가 되어 있더라. 네,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종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토목사업과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주택건축사업, 석유화학 시설 및 발전소를 건설하는 플랜트 사업, 건설 쪽에서는 아주 다방면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심, 최장 및 국내 최초 침매 터널 공사인 거가대로, 국내 최장 도로 터널인 인제 터널을 성공리에 관통시키는 등 첨단 기술력을 입증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정말 굉장히 좋은 회사다. 고부가 가치 창출이나 안정적인 수익 발전이 가능한 공종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종을 추가로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중흥토건 외이인 50.75%, 국민연금공단 5.94%,
국민연금공단이 들어가 있으면 대세장이 올 때까지 버텨도 될 만한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사주가 조금 있습니다. 1.14. 이 회사 다니면 저는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왜 안 사지? 일단 자사주가 별로 없습니다. 한 58% 주요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2%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자, 본드 장기채죠. A- 등급. 신용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것도 볼까요? 주가 상대 수익률. 코스피가 하락할 때 대우건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다. 코스피가 상승할 때 대우건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가더라. 최근 보시면은 코스피가 하락할 때 조금 더 빠지고 코스피가 상승할 때 조금 덜 오른 감이 있다. 이유야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 보겠습니다. 주요 재무정보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매출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조 6,500억 정도 나오는데요. 코로나 때는 쭉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9조 8,484억, 매출액이 10% 이상 이렇게 상승할 예정입니다. 자, 영업이익도 보시면 작년에 7조 7,383억 했었는데요. 올해는 7,926억으로 조금 성장할 예정입니다. 부채 비율 작년 기준으로 225%, 조금 있고요. 유보율은 73%. 현금은 조금 적은 편이다. 부채는 조금 많은 편이다. 조금 뭔가 부채가 많아서 찝찝하지만 그래도 워낙 좋은 회사고 튼튼한 회사입니다. 장기채가 A-면 단단하다고 봐야죠. 자, 뉴스 공시 내용은 제가 선별을 2개 해놨고요. 종목 토론실은 제가 읽어드리니까 아이디가 노출되다 보니까 종목 토론실 읽어주는 게 조금 찝찝합니다. 그러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선별한 기사 2가지. 새출발 대우건설 아직 도시정비 마수거리도 못해. 4월 15일자 기사. 뜨끈뜨끈한 기사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흥그룹 품에 안긴 대우건설의 시작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원가 상승으로 실적이 부진한 데다 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서는 아직 마수거리도 하지 못했다. 마수거리 골이라고 있죠.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마수거리 골이 딱 터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 선수가 심심하면 골을 넣더라. 마수거리를 잘해야 다음도 쭉쭉 치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 제대로 출발을 못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해 1분기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1,7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작년에가 정말 최고였죠.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영업이익 5,700억 원을 기록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1분기 대우건설의 영업이익 하락은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작년 1분기 주택 부문의 일회성 이익, 플랜트 정산 손익 170억 원 반영에 따른 실적 기저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부문 실적도 다소 부진했다. 3년 연속 국내 주택 공급 1위인 대우건설은 올해 전국에 약 3만 세대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1분기 당초 계획 4,000세대 대비 감소한 3,000세대를 기록했다. 조금 감소했네요. 도시정비 사업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작년 창사 이래 최대 도시정비 사업 수주 실적을 올렸던 대우건설은 올해 4월 초까지 수주를 하지 못한 상태다. 작년 1분기에만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 7,366억 원을 확보한 것과는 대비가 된다. 작년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우건설의 마수거리는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주식은 6개월 선행한다. 지금 4월이니까 상반기면 6월까지인데 이상하네요. 자, 지금 4월이고
자, 6개월 선행하는데 6개월 뒤 10월까지 안 좋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주가가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씩 올라갈 거다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상반기 흑석 2구역 공공 재개발, 신길 우성 2차 재건축 사업, 한남 2구역 재개발 사업, 경기 성남 수진 1구역 재개발 사업 등의 수주를 노리고 있다. 다만 흑석 2구역은 삼성물산과 경쟁을, 신길 우성 2차는 GS건설과 대결을 펼치는 만큼 대우건설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자, 이걸 보면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을 조금씩 사면 셋 중에 누군가는 수주를 따내면서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런데 대우건설을 왜 사야 되냐고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사도 괜찮습니다. 삼성물산은 8년 연속 도급순위 1위, GS건설은 1분기에 수주 1조를 넘긴 도시정비사업 강자다. 와, 같이 사면 좋겠다. 건설주 지금 많이 눌리고 있는데 조금씩 사모으면 좋겠다. 왜 사모아야 되는지 또 나옵니다. 뒤에 올해 1분기에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해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익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리비아, 이라크 등 거점 국가 중심의 수주 전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나이지리아 비료 공장 5천억 원, 리비아 발전 등 다수 플랜트 1조 9천억 원, 이라크 알포 추가 공사 6천억 원,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체코 수주를 통한 수익 확대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련 이베스트 투자 증권, 다시 읽겠습니다. 김세련 이베스트 증권 연구원은 대우건설의 주택부문 매출 총이익률 레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이익 추정치가 크게 벌어지는데, 원자재 상승으로 올해 새로 착공할 현장들의 예정 원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주택 매출 확대와 수의 계약을 통한 바탕으로 기수주한 해외 매출들이 실현되면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금 부담이 있지만, 자, PER이 5밖에 안 됩니다. 5. 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워렌 버핏이 PER, 워렌 버핏? 정확하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인가? 자, 일단 5에서 10 정도 PBR 애들을 샀다가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오면 엄청나게 돈을 벌고 톡히면 됩니다. 자, PER 5 정도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율 10.87%, 작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18%. 외국인은 조금 빠졌다. 최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한 달로 봤을 때 조금 빠지고 있다. 그리고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은 초반에 월초에는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는 또 들어오고 있는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4일만 딱 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주가는, 자, 외국인들 기간이 들어온 날이 이렇게 4일인데 주가가 지금 사면 우리는 더 싸게 사는 겁니다.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가, 가격 메리트도 있습니다. 자, 모멘텀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새 정부 효과 반납한 건설주, 실적 모멘텀에 베팅하라. 대선 직후 기대감의 상승 랠리, 연이은 리스크에 투자 심리가 주춤했다. 악재 해결 후에 반등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자, 악재가 뭔지 구체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자, 이게 또 풀리면 건설주는 테마가 모멘텀이 살아난다.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대표적 수혜주로 꼽혔던 건설주도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윤 후보가 당선되자 대부분의 건설주는 대선을 기점으로 일주일가량 상승하며 주주들의 기대에 보답했다.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만 같았던 건설주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잇따른 건설 사고, 이거 크죠. 현대건설, HDC,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건설 사고가 터지면서 다른 건설 주들도
같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휘청이고 있다. 예측 못한 리스크에 악재가 이어지자 투자 심리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자, 이런 것들은 건설 사고는 이런 것들은 단순 악재다. 이런 거는 금방 회복이 될 것이다. 원자재 이게 큰 악재죠.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 200 건설 지수는 286.3으로 마감했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1.7% 하락한 수치다. 코스피 200 건설 지수는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 긱스에 따라 코스피 200 종목 중 건설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DLENC 등 대형 건설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선 전날인 지난달 8일 291.13으로 거래를 마쳤던 코스피 200 건설 지수는 대선 종료와 함께 상승세를 유지하며 지난달 28일에는 307선까지 돌파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 등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수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대선 이벤트가 소멸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잇따른 건설 사고 발생하며 건설주는 꾸준히 하락했다. 결국 상승분을 모두 내준 코스피 200 건설 지수는 최근 일주일간 평균 291선을 유지하고 있다. 기사가 너무 기네요. 자,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악재 지속될 가능성 낮고 반등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건설주가 조만간 반등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 사고 등의 악재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적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설사들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자리를 잡으면 투자는 더욱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건설사들의 실적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가 길고 내용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쫓깁니다. 그래서 빨리 읽다 보니까 말이 버벅버벅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이 실현되면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관련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증권업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연이어 나오는 상황이다. 김세련 이베스트 증권연구원은 일부 건설사는 실적 죄악인으로 주가의 점진적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수주잔고의 절반 이상이 도시정비 사업인 만큼 결국 정책 속도는 성장에 기울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정책이 가장 중요하죠. 정책 안에 건설, 주택 공급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건설주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기사 2개 읽었고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크게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하단에 물이 들어왔을 때부터 모아가기 시작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 지금 일봉으로 봤는데 다시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바닥에 들어왔을 때 사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와, 정말 월봉으로 보면 너무 잘 맞다. 난 주식 못해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면 월봉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 바닥에 물 찼을 때 사모으면 된다. 그런데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사놓고 몇 달, 반년,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짝대기 몇 개 안 보이지만 한 3개월 하락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계속 보겠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잘 맞을까? 제가 항상 70% 정도라고 했는데 7, 80%. 와, 이건 90%인데. 이때는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는 계속 물 들어왔었죠. 계속 바닥권에서 물 들어왔다. 이때를 계속 샀으면 또 한참 한 몇 년 버티면
네, 갔죠. 갑니다. 바닥이면 갑니다, 결국. 자, 지금 어디냐?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사야 됩니다. 자, 올라갔지만 아직도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월봉으로 바닥 구간이다. 자, 차트를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자, 보십시오. 이거 딱 보이죠? 거래량이, 자, 앞에 4달 거래량보다 많았습니다. 거래량이 많았는데 윗골 딱 한 대 맞고 쭉 밀렸죠. 자, 매도 신호. 네, 매도 신호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또 최근에 지난달에 거래량이 실렸죠. 주가가 확 올렸습니다.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좋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주가는 그대로 다 반납했다. 자, 이거는 가는 거다. 이거는 쫄 필요 없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주가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차트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요거 두 개만 딱 봤을 때는, 자, 요까지 올리는데 거래량이 이만큼 실렸는데 반의 반도 안 나왔는데 주가가 그대로 다 반납했다. 이거는 매수하라는 신호죠. 제발 사주세요 신호입니다. 이거는. 네,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으로도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지금 5월선을 타고 있죠. 5월선이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월선, 그 밑에 20월선이 있지만 너무 가깝고, 그 다음은 60월선이다. 5월선을 혹시나 깨면 60월선 주변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자, 60월선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이유는 또 있다. 자, 이렇게 연이어 상승하는 그런 양봉을 장대 양봉으로 결합해도 된다고 했죠. 장대 양봉으로 딱 만들고 중단선을 딱 그어보면, 자, 60월선이다. 이 자리는 깨면 안 되겠다. 깨면 바닥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추측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군데다. 5월선, 20월선, 그 다음에 바닥 주변. 네, 이렇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또 비슷하게 가는지. 네, 비슷하게 가죠. 딱 봐도 비슷하네요. 자, 지금 보면 주봉으로 여기 20주선 닿았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월봉도 지금 빠지면 안 되고, 주봉도 이제 더 이상은 빠지면 안 된다. 중요한 맥점은 보고 왔는데 6,220원이더라. 지금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고, 밑에 추가 매수 자리는 120주선 이 자리다. 조금 전에 월봉에 60월선과 비슷한 자리일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다. 왜냐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보면, 자, 중단선이다.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역시 맥점이 정확하다. 6,220원이라 했죠, 제가. 여기다. 네, 일봉으로 121선 조금 위에다. 다 왔습니다. 자, 일봉으로 121선 조금 위에 6,220원이 맥점이다. 맥점인데 여기서 올려줄 수도 있고 살짝 뺐다가 올려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일단 중요한 맥점만 탁 찝을 뿐이다. 중요한 맥점만 찝는다. 우리는 그게 안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는 주봉과 월봉과 똑같을 것이다. 네, 여기 딱 보이시죠? 이전 저점. 이게 이전 저점이 왜 중요하냐면, 세력이 있다면,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를 하면서 아무도 관심 없는 소외주처럼 보이면서 저점은 깨면 안 된다. 그게 국룰이죠. 저점, 이전 저점 깨면 또 밑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연결하면 딱 중단선이다. 주봉, 월봉, 일봉. 자, 거꾸로 월봉, 주봉, 일봉 3박자가 일치하더라. 자, 일치하니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면 좋겠다. 자, 현재 자리 6,220원 부근이니까 뭐
현재 자리에서 2%. 자, 이전 저점 부근에서 3%. 여기까지 내려오면 5% 하면은 10%가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100% 확신할 때는 자 20%다. 왜냐면 포트폴리오 5개는 담아야 되니까. 그런데 100% 확신이 안 되고 내가 확신은 가는데 뭔가 1%에 문제점이 있다. 99%는 확신한다. 자 하면 10%만 담읍시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고요. 여기서 뭐 담이 크신 분들은 이런 맥점 자리에서 강하게 베팅하고 맥점을 이탈하면 손절, 상승하면 정해진 수익률까지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 더 버텨보든지 뭐 그런 거겠죠. 자 여기 현재 맥점과 이전 저점 맥점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갈리는 거니까. 그 대신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좀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뭐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더라.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우건설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문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 종목이든 무슨 종목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그냥 심심해서건 아무 종목이나 종목 문의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온 순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